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의 최전방부대 근무도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게 됩니다. 육군이 처음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할 우수 전투병을 선발하는데요. 스스로 군복무를 지원한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3일부터 최전방에서 근무할 우수 전투병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징집병 중에서 일정 자격 기준을 고려해 소총병을 충원하던 방식에서 최초로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우수 전투병 제도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며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군 복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육군은 1차로 오는 1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5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지원자 중 전산 추첨으로 모집 계획의 1.5배수 내의 인원을 선발한 뒤 신체 등위와 고교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에 첫 우수 전투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GP와 GOP, 1군과 3군의 해 강한 부대에 배치돼 경계 근무와 수색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은 이렇게 매달 500명에서 1,200명 정도를 뽑아 내년에는 총 10,000여 명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우수 전투병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군 복무를 지원한 만큼 입영 시기와 입영 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명예 휘장이 수여되며 휴가 일수도 일반 병보다 늘어납니다. 특수지 근무 수당은 하사에 준해 2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우수 전투병 선발에 대해 육군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소수의 인원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육군은 앞으로 우수 전투병에 대해 대기업 특채 추천 때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 대책과 관련해 무기중개상 등록제를 도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무기중개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양성화가 나은 만큼 등록제를 운영해 해당 사업팀과 무기중개상이 군맥으로 얽히는 것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며 무기중개상 등록제를 도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시는 3일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보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수원시는 지난 6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원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그동안 신규 군공항 건설 사업과 이전 지역 지원 방안, 종전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보상비와 건축물 등 세부 시설 설치 계획과 화성시에 있는 탄약고 부지 활용 방안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공동협의체가 이전 계획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부터 자문회의를 열어 이전 건의서를 심의하고 올해 안으로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 군부대와 함께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협업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70여 건의 의견을 받은 뒤 지자체, 군부대와 함께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7건을 검토하는 내용과 규제 절차와 관련된 6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부대 이전 추진 1건에 대한 추진 성과를 냈습니다. 국방부와 지자체, 군부대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군 작전성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군부대와의 협의체를 기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합사본부와 미-210 화력여단의 잔류를 미 측에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연합사본부와 210 화력여단 잔류를 우리 정부가 미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사본부의 용산기지 내 유지는 어느 일방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과정에서 연합사본부와 210 화력여단의 잔류가 불가피하다라고 한미 당국이 공동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 사안입니다. 210 화력여단을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미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관련 보도 내용은 오보라며 미군 기지가 잔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아직 산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사본부를 전작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 내 유지하고 또 미군의 210 포병 화력여단은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데 따른 구체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연합사본부의 경우 필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210 화력여단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계획대로 증강해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제군비통제조약과 협약을 이행하는 국방부 군비검증단이 창설 20년 만에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94년 8월 창설된 군비검증단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군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크게 제고시킨 바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군비통제검증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과 군비통제의 전반적인 연구, 정책 지원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3일 열린 현판식에는 백승주 국방차관을 비롯해 이상철 군비통제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철 군비통제단장은 군비통제검증단은 앞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비통제와 WMD 제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이 약 1년 2개월간의 인수평가를 마친 차기 호위함을 정식 해군 함정으로 선포하는 추역식을 가졌습니다. 이 함정은 앞으로 경기함으로 불리게 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해군 지휘관과 장병,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군항에서 두 번째 차기 호위함 추역식을 가졌습니다. 해군은 NLL 사수와 수도권 방어 의지를 담아 차기 호위함을 경기함이라 이름 붙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이 92%에 달하고 3차원 탐색 레이더, 어뢰용량 대항체계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경기함은 우리의 바다와 해양 주권을 지키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날 추역한 경기함은 지난 2013년 1월 추역한 인천함에 이어 두 번째로 추역하는 차기 호위함으로 무게 2,300톤급에 길이는 114m이며 최대 시속 약 55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가 가능하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3차원 탐색 레이더와 근접 방어 무기체계 등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갖춘 전투함입니다. 해군은 앞으로 5개월여 동안 경기함의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해역 함대 주역 전투함으로 실전 배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정예 전투부사관 육성의 요람인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31일 14-5기 신임 부사관 임관식과 제3회 가을밤 별빛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유성식 육군부사관학교장 주관으로 열린 신임 부사관 임관식에는 가족과 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영예로운 하사 계급장을 단 159명의 신임 부사관들은 평균 8대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교해 지난 12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초급 간부로서의 자질을 키웠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사관학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사관의 임무와 역할, 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군 전투력 발휘에 중출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육군부사관학교 유격교육대에서는 전역 장병과 지역 주민들을 부대로 초청해 제3회 가을밤 별빛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전역 장병의 애대심 고치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연 1회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는 등 민과 군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해리스 해군 대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보국 훈장 통일장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1978년 인권에 육함대 사령관과 나토 강습 지원 부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해상 초계기 전술 장교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장으로 진급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부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연합훈련 정례화와 한미 대잠전 협력위원회 개설 등 우리 해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서훈식에선 우리 정부를 대표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대외정책고문과 주한 미 해군 사령부 참모장 등 미측 관계자들과 우리 측의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 등이 참석해 수훈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신뢰받는 병원, 건강한 국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심혜슬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950년 경남 부산에서 창설돼 6.25 전쟁 당시 조국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 임무 수행을 해왔던 국군수도병원. 2009년에는 군 책임 운영기관으로 전환돼 기관장이 조직, 인사,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외부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경기도 국공립병원 최초로 병원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5개 진료과와 보철,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치과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의 140여 명이 응급실 진료대기를 비롯한 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상 규모는 평시 880병상, 전시 20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 중 3차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사단의무대와 2차 의료기관인 전후방병원에서 진료 능력을 초월하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병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민간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8명이던 전문계약직 의사를 올해 2월 36명으로 확대 채용해 감염병, 부정맥, 화상 등 국내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 치료에 우선적으로 배치했으며 점진적으로 인력의 수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들도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볼 수는 있지만 임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많은 민간 의사들이 근무함으로써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군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도 특성화했습니다. 이는 군 의료의 위상을 떨치고 민간 위탁 치료를 줄여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화상, 척추질환, 통증, 정신건강, 그리고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군 중증외상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외상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 외상센터를 개소해 외상 환자는 군 병원에서 책임진다는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의료장비 단계별 확충, 시설 리모델링 등 다방면으로 인적, 물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2대뿐이던 MRI 장비를 지난 9월에는 256채널 CT를 군 병원에서 유일하게 보유하는 등
기존 장비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질환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촬영 대기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하고자 야간 시간과 주말, 점심시간에도 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MRI와 CT 장비가 최신화되면서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픈 부위를 빠르게 알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군수도병원이 올해로 창설 6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병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창의적인 나라사랑 교수학습 지도안을 발굴하기 위한 제10회 나라사랑 교수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교육부의 후원으로 국가보훈처가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자긍심, 호국정신함양, 안보의식 제고를 주제로 모두 12명이 선정됐습니다. 육군과 삼성 드림클래스가 부사관자녀를 대상으로 겨울 캠프를 개최합니다. 2015년 1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수원 성균관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에서 진행되며 중학교 1, 2학년 부사관자녀 170명을 선발합니다. 영어와 수학, 진로 특강 등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1일까지 인트라넷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해병대가 작전 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리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해병대 교육훈련단 2학현관에서 열리며 육해공군 해병대의 교리 관계관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관련 문의는 해병대 교육단 교육참모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업이 설계부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과 졸업자로 CAD를 다룰 수 있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1월 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채용 정보는 국방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 내년부터 최전방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을 최전방에 배치해 휴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당당하고 멋진 군복무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